앞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점심값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넉넉한 수익 또는 어떻게 보면 월급 이상의 수익까지도 낼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형 호재가 터지면 상한가 출발은 필연적이다. 대체거래소 시장은 상한가 매수의 새로운 기회를 소액 투자자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보면 좋겠다. 단 하루 만에 1억 6천만 원을 번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주 위험한 방법일 거라고요? 아니요. 이 방법은 2% 손실 위험 대비 30% 수익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손익비가 매우 우수한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이다, 생업이다, 바빠서 그런 매매는 못 하신다고요? 이 방법은 대체거래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주식 투자 경력 20년 이상, 실전 투자 대회 6관왕, 억대 트레이더들의 스승, 강창권 투자자라면 말 다 했죠. 오늘 영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체거래소 단타 기법, 단타 매매 나침반 1분봉 차트 설명, 직장인을 위한 CK480 기법, 프로그램 매매의 정석, 게다가 직장인을 위한 CK480 기법은 조건 검색 시까지 오늘 영상 여러분의 투자 수익 향상을 위해서 다채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근간이 되는 개인 투자자에겐 추석 선물 세트와 같은 강창권 투자자의 주식 투자, 단기 트레이딩의 정석,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추석이네요. 여러분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면 좋겠습니다. (1) 매매의 새로운 지평, 대체거래소. 대체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무대이다. 특히 밤사이 이슈가 터진 경우 아침 8시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실전 트레이딩에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 대체거래소의 또 다른 강점은 거래 비용이다. 대체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20에서 50% 낮은 0.06%에서 0.12% 수준의 수수료만 적용된다. 특히 단타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간가 호가 역시 특이할 만하다. 중간가 호가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주문을 넣는 것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한 번의 매매로 1억 6천 수익. 저자는 대체거래소 매매에서 한 번에 1억 6천 수익을 낸 기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기법은 간밤에 대형 호재가 터진 종목이 점 상한가를 갔을 때 노릴 수 있는 기법이다. 여기서 점 상한가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출발해 한 번도 풀리지 않고 마감되는 종목을 말한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이 점 상한가 주분이 훨씬 수월해졌다. 나이백의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자.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 59분 나이백은 대규모의 섬유종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 공시를 발표했다. 계약 금액은 약 100억 원이고 기술 수출 총 금액은 6천억 원 정도였다. 나이백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으로 약 2,460억 원 수준이었는데 기술 수출 총 금액이 시가총액의 2.5배에 달해 상한가 흐름이 예상되었다. 이처럼 대형 호재가 발생했을 때는 시가총액과 유통 주식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술 수출 등 호재 금액이 시가총액의 1배 수준이면 상한가 1번, 2배 이상이면 상한가 2번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유통 물량이 1,000만 주 미만인 종목이라면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기 더 쉬운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나이백은 공시 다음 날인 5월 29일 아침 8시에 시작된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바로 상한가로 출발했다. 처음엔 15,000주 정도의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세가 밀려들면서 수십만 주가 상한가 호가에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점 상한가 종목은 매수자만 가득하고 매도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점 상한가 출발이 예상된다면 무조건 대체거래소 거래가 시작되는 아침 8시에 빠르게 상한가 주문을 넣어야 한다. 대체거래소 시장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주문한 순서대로 오후 8시까지 매수를 체결시킨다. 3. 초대형 호재면 상한가는 필연. 2005년 7월 31일 스피어는 시장을 뒤흔드는 두 건의 공시를 발표했다. 오후 4시 19분에 올라온 첫 번째 공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77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당시 스피어의 매출액 대비 무려 2,967%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어 발표된 두 번째 공시는 더 파격적이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니켈과 슈퍼알로이 같은 고난도 특수합금을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는 계약으로 총 규모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시장은 당연히 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공시를 접한 투자자들 가운데 한국의 작은 기업이 과연 스페이스X와 저런 계약을 맺을 수 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시를 허위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1년 단기 계약만 보더라도 회사의 기존 매출 대비 압도적인 수치였다. 게다가 장기 계약까지 더하면 규모가 엄청나 필자는 최소한 점 상한가 두세 번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시 직후 거래는 정지되었고 다음날 점 상한가 출발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이럴 때 문제는 어떻게 점 상한가 매수를 하느냐이다. 대체거래소 시장이 출범하며 소액 투자자도 체결 가능성이 생겼다. 참고로 대부분의 증권사는 아침 8시 정각에 대체거래소 매수 주문이 접수된다. 하지만 키움증권의 경우 7시 59분 50초부터 주문 접수가 가능하다. 20초의 차이가 상한가 매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때 키움증권에서 운 좋게 매수하여 상한가 매수에 성공했고 다음날 대체거래소 상한가 가격에서 매도해 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초대형 호재가 터지면 상한가 출발은 필연적이다. 대체거래소 시장은 상한가 매수의 새로운 기회를 소액 투자자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보면 좋겠다. 초대형 호재면 상한가 출발은 필연, 그리고 기술 수출 등 호재 금액이 시가총액의 1배 수준이면 상한가 1번, 2배 이상이면 상한가 2번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은 어쩌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주식시장에서 공식처럼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 개시 전에 뉴스창을 검색해 보면서 또는 실시간 검색 급등 종목을 검색해 보면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기술 이전이라던가 초대형 공급 계약 체결 등의 공시가 있다면 대체 거래소를 활용해서 점 상한가를 노린다면 그리고 이런 초대형 호재의 경우 운이 정말 좋으면 2연상, 3연상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큰 금액을 높은 확률로 벌 수 있는 대체거래소 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창권 투자자와 같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매일 뉴스를 살피고 초대형 뉴스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경험과 수익을, 특히 수익이 나는 게 바로바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바로 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매매법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상승해도 9시에 무너지는 이유. 아침 8시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따라 사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상승이 정규장까지 이어질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아침 8시부터 상승하던 주가가 장 개시 후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 대체거래소 매매 주체의 90%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9시에 시작되는 정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매매를 주도하므로 큰 손들의 매매 방향이 당일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전 팁을 덧붙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당일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들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당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일 주가의 흐름은 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 대체거래소에서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지? 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수급은요, 실시간 수급이 아니라 그 전날의 수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활용하여 어떻게 대체거래소에서 매매하는지 말해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5. 대체거래소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 종목 공략하기. 단타든 스윙이든 실전 트레이더라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절대 흘려보내면 안 된다. YG 플러스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7월 8일 YG 플러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돌파하며 강한 상방 흐름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규 시장 마감 후 기관 투자자가 무려 69만 5천 주를 순매수한 것이다. 외국인도 소폭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의 대규모 매수를 훨씬 신뢰할 만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봉 차트나 신고가에 올라온 종목은 다음날 시초가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YG 플러스처럼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다음날 아침 전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또 다른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체거래소에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이날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YG 플러스는 오후 4시 30분부터 누군가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시세가 너무 빠르게 상승한 탓에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지 못했고 곧 조정을 받았다. 이후 재차 상승을 시도했으나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고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1분봉 차트상 1번과 2번 지점에서 240분 선에 닿는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눌림은 단타 매매자에게 핵심적인 매수 타이밍이 된다.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후 7시 30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오후 7시 30분 이전의 저점 부근에서 눌림목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대체거래소를 활용한 단타 매매 전략이 머릿속에 번쩍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일봉상 전고점 돌파가 발생된 종목, 거기에 장 막판에 확인을 해봤더니, 장이 끝나고 확인을 해봤더니 기관 수급이 동반되었다. 그러면
대체 거래소를 적극 활용해서 240분 눌림 단타 또는 종가 베팅을 하는 투자 방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1분봉 차트상 240선 눌림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직장인 분들이라도 이렇게 대체 거래소에서 분봉 차트를 활용해서 단타를 하셔도 좋고요. 이 기법은 종가 베팅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전략이므로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점에서 장중 매매보다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분봉 눌림목 매매 기법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6. 단타 매매의 나침반 1분봉 차트. 단기 매매는 타이밍 싸움이다. 아무리 재료가 훌륭하고 뉴스가 강력해도 진입 타이밍이 어긋나면 수익은커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1분봉 차트의 이동평균선은 순간의 눌림, 반등 타이밍,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타이밍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강한 뉴스가 나온 뒤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이 있다고 해보자. 이 종목이 단숨에 상승 후 10분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1분봉 차트 10분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지 후 다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반대로 10분선을 이탈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1분봉 장기 이동평균선은 직장인처럼 장중 흐름을 실시간으로 쫓아가기 힘든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전일이나 당일 강하게 상승하던 종목이 480분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를 반복한다면 오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미리 장기 이동평균선을 설정해두고 잠깐씩 확인만 해도 실전 대응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나 이슈, 캔들, 거래량이 맞물리는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 7. 5분, 10분 선에서 머무르는가, 밀리는가. 단타 매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타이밍과 힘의 지속성이다. 급등한다고 무조건 따라 붙을 게 아니라 그 시세가 지속 가능한 흐름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실전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선이 바로 1분봉 차트의 5분선과 10분선이다. 특히 장 초반처럼 시세가 요동치는 시간에는 5분선과 10분선이 명확히 지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종목의 진짜 힘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갭상승한 뒤 2에서 3분 조정을 받더라도 주가가 5분선이나 10분선을 회복하고 연속 양봉을 만들며 지지를 받는다면 해당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단기 수급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빠른 도구가 바로 5분선과 10분선이다. A급 호재, 단독 기사, 단체 테마 상승의 1등주의 경우는 10분선이나 20분선을 기다리면 시세를 잡지 못한다. 이때는 5분선에서 지지받으며 상승한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매수 후 수익이 났다면 바로 매도하지 말고 5분 또는 10분선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좋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캔들이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위로 솟구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5분 또는 10분선에 닿을 때 또는 닿고 나서 다시 양봉을 만들며 상승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5분선과 10분선이 밀집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므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자는 책에서 단기 매매에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돌파, 눌림, 재돌파의 구조라고 언급하며 이때
첫 번째 눌림이 발생하며 주가가 5분 또는 10분 선에서 횡보한다면 이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급등하는 분봉 차트를 보면 조급한 마음에 내동매매를 하기 쉬운데 저자의 조언은 그런 조급함에서 벗어나 냉정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8. 단기 추세의 길목 20분 이동평균선 1분봉 차트의 20분 선은 단기 매매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응축되는 기준선이다. 조정 후 수렴과 반등, 그리고 재차 하락까지의 모든 전환 지점에서 20분 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단기 급등 후 조정을 받을 때 20분 선 위에서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서서히 수렴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세력의 재매집 구간일 수 있다. 이럴 때는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반대로 20분 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해당 구간은 추세 전환의 경계선으로 작용한다. 이전까지 강하던 시세가 꺾이는 자리일 수 있으므로 빠른 매도 혹은 관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동평균선을 확연하게 이탈하는 순간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하락 전환 신호로 간주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1분봉 차트에서 캔들이 20분 선을 잠시 하향 이탈한 뒤 5분 선에서 20분가량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20분 선 위로 복귀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실전에서 이런 움직임을 다양한 종목 차트에서 직접 관찰하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9. 마지막 방어 라인 240, 480분 이동평균선. 자, 해당 내용은 직장인 그리고 좀 더 느긋한 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계로 할아버지의 RSI, MACD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분봉 차트에서 240분과 480분 이동평균선은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추세 전환의 경계이자 지지 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마지막 방어선에 가깝다. 특히 직장인처럼 실시간 매매가 어려운 투자자에게 이 두 선은 매우 유용하다. 시세의 미세한 출렁임보다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라는 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형주든 테마주든 상관없이 한번 급등한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이 두 선에서 오랜 시간 횡보를 거치며 반등이 시작되는 패턴이 종종 출현한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매매해야 하는데 분봉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며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 두 선 위에서 버티는 흐름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10. 직장인을 위한 CK480 기법.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자는 240분, 480분 선이 직장인에게 적절한 단타 눌림목 타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CK480이라 명명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타 전략을 직장인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이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좀 더 느긋하고 신중한 눌림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직장인에게 주식 투자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다. 배가 아픈 척하고 화장실에서 매매하는 직장인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사실상 직장인이 스킬핑으로 단타 매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매가 활발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 20분 사이이기 때문이다. 전업 트레이더들도 이 시간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날 장이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이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이 바로 CK480이다.
CK480 기법은 내가 자주 활용하는 단타 전략 중 하나여서 내 이름, 창권에 이니셜 CK를 붙였다. 이 전략은 직장인처럼 제한된 시간에 짧게 매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이 전략은 전일 혹은 당일에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종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면서 1분봉 차트 기준 480분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경우가 매수 타이밍이다. 특히 이 구간에서 5분에서 20분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후 12시 이후에 이런 패턴이 포착되었다면 1에서 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단 이 전략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480분 선을 확실히 이탈하면 마이너스 2% 이내에 손절매로 대응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1분봉 차트에 480분 선을 설정해 두면 점심시간에 MTS를 켜서 매수 타이밍을 예측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점심값 정도의 단타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자, 저자의 CK480 전략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선정이죠. 전일 또는 당일 15% 이상 상승했다가 1분 봉상 480분 선까지 하락한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480분 선에 도달한 후에 지지를 받고 5에서 20분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이라면 반등 탄력이 강하므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런 흐름이 오후 12시 이후에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면 1에서 3% 정도의 짧은 수익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480분 선을 확실히 이탈했을 때 마이너스 2% 이내의 손절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손절이다 라는 점에서 480분 선에서 굉장히 가깝게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죠. 480분 선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480분 선과 가깝게 매수해서 위로는 1에서 3%, 아래로는 마이너스 2%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강창권 투자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략을 제시한 건 승률이 꽤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전략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계로 할아버지의 RSI와 MACD를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굵은 선이 480분 선입니다. 1분봉 차트고요. 480분 선에 가깝게 왔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때인데 어디에서 매수 대응을 하느냐, 사실 480분 선에 닿았다고 무턱대고 매수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RSI가 일단 30 이하로 한번 떨어진 다음에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그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에서 여기 자리까지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1에서 3%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타점이 나옵니다. RSI가 30 이하로 여기서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MACD가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형성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익절하고 넉넉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종가에서 한번, 그리고 다음날까지도 한번 갭상승을 노려보는 전략,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략을 직장인분들이 잠깐 보는 것도 좋지만은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요, 일단 A하고 B입니다. 앞에서 전일 또는 당일 15%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 아니라 고가를 기준으로 오늘 15% 이상 상승했던 종목, 그리고 어제 15% 이상 상승했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 검색식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1분봉 차트상 종가 480 이동평균선에 2% 이내에 근접한 종목을 찾아줘. 그런데 RSI는 50 이하고 MACD는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매수 타점이 딱 떴을 때 종목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RSI를 왜 30으로 두지 않고 50으로 둔 이유는요. RSI가 30을 찍고 나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RSI는 30보다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하의 값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요 값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경하면서 조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조건식 어떻게 설정하는지 함께 잠깐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저는 CK480이라고 저장을 해뒀는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의 위치를 편의상 잠깐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식 새로 작성을 눌러주시고요. 조건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락률을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종목을 걸러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등락률이라고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주가 등락률이라고 나오죠. 1봉을 기준으로 해서 1봉전 그리고 0봉전, 0봉전이 오늘입니다. 오늘 고가죠. 고가가 전날 종가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한 종목 추가를 해주고요. 자, 요거는 오늘입니다. 오늘 15% 이상 상승한 종목. 근데 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1봉전 그리고 2봉전 요렇게 설정을 해주면 어제 고가 기준 15% 이상 상승한 종목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요게 엔드 값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5월 값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엔드를 더블 클릭해주면 5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괄호를 넣어 주시면 조건값이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분봉 차트상 주가가 480분 선까지 떨어진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보는 조건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조건식에다가 이격이라고 치시면은요, 이동 평균 이격도가 나오는데 요거 쓰면 되죠. 요거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자, 일단 주기는 1분봉 주기로 해야 되겠죠. 1분봉 차트상 단기 2평, 종가 1로 두는 겁니다. 종가 1 이동평균선은 그냥 현재 가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2평, 종가 480이죠. 480, 이격이 2% 이내 근접 1회 이상 요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80분 선까지 떨어진 종목을 검색해 주겠죠. 자, 그런데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RSI와 MACD를 활용해서 추세가 반전되는 그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RSI 값을 넣어줍니다. RSI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기준값 이상 이하 요거를 눌러주시고 RSI 30 이하로 두시면 안 되고요. 50 이하로 두시고요. 꼭 여기 1분봉 주기로 맞춰주시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서도 MACD 값도 넣어줘야 되죠. MACD 엔터 눌러주시고 맨 위에 거 요거 클릭하시면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준선 돌파를 눌러주시고요. MACD 시그널선을 상향으로 돌파한다. 요것도 역시나 1분봉 주기로 두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내 조건식 저장 그리고 CK480이죠.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실시간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시간 검색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 검색 창이 뜨고 타점이 나오는 종목이
딱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종목이 딱 뜨겠죠. 그러면 종목을 클릭해 보는 겁니다. 딱 클릭해서 이제 살펴봐야죠. 무조건 조건 검색식에 맞다고 무조건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봉 차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가 일단은 좋고 섹터의 흐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락률 상위창을 보면서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의 움직임이 활발한지 살펴보시고 일봉 차트상 신고가 영역의 종목이 더 좋겠죠. 왼쪽 영역에 봤을 때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이고요. 전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에는 대응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시장 분위기가 플러스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눌림목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1에서 3% 정도 계속 끊어먹는 전략이 가능하다.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종목이 뜨면 잠깐 살펴보는 전략, 또는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이 조건 검색식을 꾸준하게 보면서 타점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법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하면 앞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점심값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넉넉한 수익, 또는 어떻게 보면 월급 이상의 수익까지도 낼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프로그램 매매의 정석. 프로그램 매수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매수 시스템이다. 일정한 조건에 맞춰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데 이 흐름을 분석하면 세력의 의중을 짐작하고 실전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단타 매매에서 프로그램 매수는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할 때가 있다. 프로그램의 매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순식간에 실시간 인기 종목 상위권에 해당 종목이 등장한다. 그러면 스캘퍼들과 단타 세력들이 호가창에 몰려들어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는 대부분 외국인 매수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수 후 몇 분 만에 바로 매도해버리는 단타성 프로그램 매매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단순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지속되는지, 단타성인지, 기술적 지지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봉 차트상 이전 흐름이 5일에서 10일선에서 눌림을 받았고 이후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되면서 일분봉 차트상 전고점 돌파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좋은 매매 기회가 될 수 있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종목이라면 일분봉 차트로 5분, 10분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한 후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단,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다가 특정 시점에서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만약 타점을 잘 잡아 수익이 넉넉히 발생했다면 이때는 짧게 수익을 실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참고하며 일봉 차트상 11선을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다. 넉넉하게 발생한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이어지는데도 5분, 10분 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타점은 20분 선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매수세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반등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분 선을 한 차례 하향 이탈한 후 다시 시세를 회복하며 20분 선 위로 올라타며 반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며 매매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형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붙는 경우 20분 선 반등 매매에 묘미가 있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종목 같은 경우 단기 급등 후 바로 하락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날은
상승 1파에서 상승이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최소한 오전 10시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마인드를 갖고 지그시 홀딩하면서 이동평균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절한 매수 타점에서 수익이 났다면 20분 선을 다시 하향할 때 수익을 실현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다. 마치며 2부작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책을 리뷰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강창권 투자자님의 이번 책은 정말 단기 투자의 기본 이론과 실전 연습이 어우러진 정석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번에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시초가 매매의 기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전략, 신규주 공략 방법, 시황 매매 기법 등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 말미에 여러분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넣는데요. 사실 오늘 동기부여는 여러분들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고요? 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잘 되실 것입니다. 구독자 4억 4천만 명의 미스터 비스트의 어제 날짜였습니다. 어제 날짜에 한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제목은 10년 후의 나 안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가 8,700명일 때, 그때 날짜가 2015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영상을 만들면서 업로드 날짜를 예약을 걸어둘 수 있거든요. 그 업로드 날짜를 10년 후로 걸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4일 날 만들어서 2025년 10월 4일에 업로드 되도록 설정한 거죠. 자, 10년 전에 미스터 비스트가 뭘 얘기했냐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좋겠다. 네 번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도 안 해요. 100만 구독자 달성하고 싶은데 그때 10년이야 10년 후에 내가 100만 구독자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지? 정말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냥 유튜브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도 했겠지? 이런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 100만 구독자가 아니죠. 구독자 4억 명을 달성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스터 비스트는 구독자가 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8,000명의 구독자도요, 5년, 아마 5년일 겁니다. 5년간 모은 게 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고 미스터 비스트의 구독자는 4억 명이 됩니다. 4억 명. 100만 명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이루어지거나 또는 목표 이상의 큰 성과를 여러분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미스터 비스트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격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도 결국에는 유튜브를 계속 했다라는 거죠. 아마 안 했으면 모두가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를 어찌저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영상에서 큰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4억 명이 된 거죠. 전 세계 1위입니다. 구독자 전 세계 1위예요. 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부자의 선 채널은 추석 연휴에도 부자의 선 채널을 보면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저도 추석인데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하며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